머리를 짓누르는 지독한 압력과 함께 한서진은 눈을 떴다. 시야에 들어온 것은 처음 보는 화려한 샹들리에와 복잡한 문양의 천장이었다. 익숙한 소독약 냄새 대신 값비싼 와인과 희미한 시가 향이 공기 중에 떠다녔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솜에 물을 적신 듯 축 늘어졌다. 약물이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하고 질 나쁜 정신을 올가매는 종류의 것이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팔다리가 그녀의 의지를 배신했다. 마치 거대한 수조 깊은 곳에 가라앉은 것처럼 뇌의 명령이 사지 끝까지 전달되는데 영혼과도 같은 시간이 걸렸다. 마지막 기억의 파편을 붙잡으려 애썼다. VVIP 파티, 타겟인 VIP의 동선, 귀에 꽂힌 인이어에서 흘러나오는 팀장의 지시, 그리고 갑작스러운 습격, 어두운 복도, 목덜미를 찌르는 날카로운 통증. 그게 마지막이었다. 사설 보안 요원으로서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이렇게 무력하게 당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방 안을 훑었다. 최고급 펜트하우스의 스위트룸.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비현실적으로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야경을 등지고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미동도 없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 흐트러짐 없는 자세, 그리고 그림자 속에 가려진 얼굴. 남자는 손에 든 위스키 잔을 천천히 흔들었다. 얼음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방 안의 무거운 침묵을 갈랐다. 서진은 마른 침을 삼키려 했지만 목구멍은 사막처럼 말라붙어 있었다. 누구지? 남자의 목소리는 그가 들고 있는 위스키 속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그 목소리에는 호기심이나 걱정이 아닌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한 최상위 포식자의 냉정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서진은 대답하려 했지만 혀가 굳어버린 듯 제대로 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약 기운이 아직도 그녀의 신경계를 마비시키고 있었다. 그녀는 대신 몸을 움직였다. 훈련받은 본능이 이성의 마비를 앞질렀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여 침대 시트를 움켜쥐었다. 남자는 그녀의 미세한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한 걸음 다가왔고 그제야 서지는 달빛과 도시의 불빛에 드러난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 날카로운 턱선, 깊고 차가운 눈동자. 그 눈은 그녀를 단순한 여자가 아닌 상황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일어날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텐데. 그쪽 몸 상태로는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내 펜트하우스에, 내 침실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설명할 기회를 주지. 약에 취한 파티 손님 연기는 집어치우고 그의 말에는 일말의 자비도 없었다. 그는 서진을 파티에서 길을 잃은 VIP 손님 중 하나로 여기는 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눈빛에서 평범하지 않은 무언가를 읽어내고 있었다. 서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몸을 반쯤 일으켰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지만 이 남자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다. 파티, 손님이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단호했다. 난 납치당했어. 그들이 나에게 약을 주입했어. 그녀는 시선을 고정한 채 남자를 똑바로 응시했다. 지금 이 순간 이 남자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판단해야 했다. 남자는 흥미롭다는 듯 혹은 지극히 귀찮다는 듯 한쪽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납치, 이 건물 최상층에서 내 전용 엘리베이터와 24시간 보안팀을 뚫고 신선한 변명이군. 그는 남은 위스키를 한 입에 털어넣고 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탁 하는 소리가 서진의 곤두선 신경을 날카롭게 때렸다. 증명해. 남자가 말했다. 네가 그저 약에 취해 길을 잃은 불청객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라고. 그는 서진에게 시간을 주는 듯 혹은
그녀를 시험하는 듯 팔짱을 끼고 바라보았다. 서진은 자신의 몸 상태를 재빨리 점검했다. 발목에 숨겨둔 나이프 홀스터는 비어 있었다. 머리핀으로 위장한 와이어도 사라졌다. 그들이 그녀를 철저히 수색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직 무기가 남아 있었다. 바로 그녀의 두뇌와 훈련된 기술이었다. 내 귀, 이니어가 있었어. 초소형, 피부색, 그들이 억지로 빼가면서 상처가 났을 거야. 그녀는 고개를 돌려 자신의 왼쪽 귀를 남자에게 보였다. 비록 약 기운 때문에 정확히 기억나진 않았지만 귀에서 무언가를 거칠게 뜯어내던 감촉은 생생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값비싼 향수 냄새와 함께 그의 차가운 그림자가 그녀를 덮었다. 그는 서진의 턱을 거칠게 붙잡고 고개를 돌렸다. 그의 손길은 강했지만 불필요한 폭력성은 없었다. 그는 전문가의 눈으로 그녀의 귀를 살폈다. 귓볼 바로 뒤 머리카락에 가려진 부분에 붉은 핏자국과 함께 피부가 살짝 찢어져 있었다. 남자의 눈빛이 순간 변했다. 냉정함 속에 날카로운 분석이 더해졌다. 그는 서진의 턱을 놓아주고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그녀의 드레스를 훑어보았다. 값비싼 실크 드레스였지만 허리 부분의 재봉선이 미세하게 뜯어져 있었다. 일반적인 마모가 아니었다.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특수 제작된 옷이 거친 몸싸움 중에 손상된 흔적이었다. 널 공격한 자들 누군지 기억하나? 남자의 목조가 조금 바뀌었다. 여전히 차가웠지만 단순한 경멸이 아닌 정보 수집을 위한 질문이었다. 검은 정장. 하지만 일반 경호원들과는 달라 더 거칠고 움직임이 군사훈련을 받은 자들 같았어. 서진은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다. 그리고 붉은색 스카프, 손목에 그 말에 남자의 얼음장 같던 표정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창가로 다시 걸어가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어깨는 굳어 있었고 펜트하우스의 고요함 속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붉은 스카프, 레드 스콜피오니군, 박이사의 사냥개들. 서진은 그 이름을 몰랐지만 남자의 반응에서 그들이 단순한 불량배가 아님을 직감했다. 박이사? 그녀가 되물었다. 네가 잠입했던 파티의 주최자이자 내 숙부지. 그리고 넌 그 파티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고. 남자는 몸을 돌려 서진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의 눈에는 경멸이 아닌 복잡한 계산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비서에게 무언가를 지시했다. 곧 문이 열리고 비서가 깨끗한 물 한 잔과 응급처치 키트를 들고 들어왔다. 비서는 침대 위에 낯선 여자와 방 안의 냉랭한 기류에 놀란 듯했지만 남자의 눈짓 한 번에 조용히 물건을 내려놓고 사라졌다. 남자는 물잔을 들어 서진에게 건넸다. 서진은 망설였지만 타는 듯한 갈증에 물잔을 받아들었다. 물이 목을 적시자 정신이 조금 더 또렷해졌다. 당신은 누구지? 그녀가 물었다. 남자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다리를 꼬았다. 강태호, 이 건물의 주인이자 네가 말한 그 박이사와 전쟁 중인 사람. 그는 서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네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너의 적과 나의 적이 같은 것 같군. 그는 서진의 드레스 어깨 부분에 희미하게 묻은 싸구려 약물이 아닌 또 다른 종류의 화학약품 자국을 발견했다. 그것은 레드 스콜피온이 처리 대상에게 사용하는 특수 마취제였다. 그들은 그녀를 죽이거나 영구적으로 무력화시킬 작정이었다. 어떻게 내 방으로 들어온 거지? 그들은 널 어디로 데려가려던 거였나? 강태호가 물었다. 그의 질문은 이제 신문이 아니라 정보 교환의 시작이었다. 기억나지 않아. 약 기운 속에서 필사적으로 도망쳤어.
비상계단을, 그리고 열려있는 문을 발견했어. 그게 여기였던 것 같아. 서진은 기억의 조각을 맞추려 했었다. 강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2층은 그의 전용 카드키로만 접근이 가능했다. 하지만 그가 방금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을 때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다. 아마도 서진이 비상계단 문을 강제로 여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보안 시스템 충돌이 일어났을 것이고 그 틈을 타 그녀가 들어온 것이리라. 그야말로 천운이었다. 혹은 그가 믿지 않는 운명이라는 것일지도. 박 이사는 내가 고용한 외부 인력을 극도로 경계하지. 특히 오늘 같은 날엔 강태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넌 아마도 내 사람으로 오해받았을 수도, 혹은 네가 쫓던 타겟이 박 이사의 심기를 건드렸을 수도 있겠지. 어느 쪽이든 넌 그들의 표적이 됐어. 서진은 물잔을 내려놓았다. 손끝에 힘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난 한서진이요. 사설 보안업체 이 지고로 소속 오퍼레이터.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이 남자 강태호는 적어도 지금 당장은 그녀를 해칠 의도가 없어 보였다. 오히려 그에게는 그녀의 정보와 기술이 필요해 보였다. 이지스, 들어본 적 있지. 업계 최고라고. 하지만 이런 실수를 하다니. 강태호가 비꼬듯 말했다. 서진은 그의 말을 받아쳤다. 실수가 아니야. 이건 내부 배신이거나 혹은 우리가 상대할 적의 규모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는 뜻이지. 그녀의 눈빛은 약 기운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다. 프로페셔널의 자존심과 냉철함이 배어나왔다. 강태호는 그런 그녀를 잠시 말없이 바라보았다. 약에 취해 낯선 남자의 침실에서 깨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나 혼란 대신 상황을 분석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여자. 그는 자신의 숙부가 왜 이 여자를 제거하려 했는지 알 것 같았다. 그녀는 위험한 존재였다. 그리고 강태호에게는 지금 그런 위험한 존재가 필요했다. 일단은 쉬어. 약 기운이 완전히 빠지려면 시간이 걸릴 테니. 강태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방을 나가려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내일 아침 네가 오늘 밤 겪은 일에 대해 그리고 네가 아는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거야. 네가 정말 이지스의 최고 요원이라면 지금 이 상황이 우리 두 사람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 테지. 그의 말은 제안이자 협박이었다. 서진은 대답 대신 눈을 감았다. 강태호의 말대로였다. 그녀는 적의 심장부에서 겨우 목숨을 건졌고 우연히도 적의 또 다른 적을 만났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낯선 남자의 방에서 깨어난 이 끔찍한 순간은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자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희미한 빛이 통유리창을 뚫고 들어와 한서진의 다친 눈꺼풀을 자극했다. 약 기운은 어젯밤보다 훨씬 가셨지만 숙취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끔찍한 후유증이 온몸의 근육과 신경을 짓눌렀다. 그녀는 끙소리를 내며 몸을 일으켰다. 어젯밤에 입고 있던 찢어진 실크 드레스는 사라지고 대신 그녀의 몸에는 부드러운 면으로 된 파자마가 입혀져 있었다. 어젯밤 비서가 가져다 준 것이 분명했다. 그녀가 속한 침실은 거대한 펜트하우스의 일부일 뿐이었지만 그 자체로도 웬만한 아파트 한 채 크기였다. 강태호는 이미 일어나 있었다. 그는 침실과 연결된 작은 서재 공간의 안락 의자에 앉아 태블릿 PC를 보고 있었다. 어젯밤의 다크네이비 슈트 대신 그는 편안한 캐시미어 스웨터 차림이었지만 그에게서 풍기는 날카롭고 차가운 공기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일어났나? 그가 태블릿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의사를 불렀지만 네가 낯선 사람을 경계할 것 같아 대기시켰다. 네 몸 상태는 네가 가장 잘 알 테니.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서진은 말은 입술을 혀로 축이며
침대에서 내려왔다. 휘청거렸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다. 어젯밤 그 약, 서진이 입을 열었다. 이름을 아는 것 같던데. 그녀는 방 한쪽에 놓인 생수병을 따서 단숨에 들이켰다. 물이 그녀의 타는 듯한 식도를 적시자 뇌가 조금 더 선명하게 작동하기 시작했다. 강태호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보다 햇빛 아래에서 더욱 차갑게 빛났다. 하이퍼, 졸탄, 군사용으로 개발되었지만 너무 불안정해서 폐기된 신경 안정제지. 아니, 사실상 신경 독소에 가깝다. 레드 스콜피온이 증거 없는 처리를 할 때 가끔 사용한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다. 강태호는 서진의 반응을 살폈다. 그들은 널 단순히 잠재우려던 게 아니었어. 운이 좋았군. 한서진 요원. 서진은 주먹을 쥐었다. 자신의 몸이 실험용 쥐처럼 다뤄졌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억눌렀다.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다. 당신도 운이 좋았지. 내가 이 방으로 잘못 들어오지 않았다면 당신 숙부의 사냥개들이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이 건물을 샅샅이 뒤졌을 테니까. 그녀는 지지 않고 받아쳤다. 강태호의 입가에 비웃음에 가까운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럴지도. 하지만 그들은 이미 철수했어. 내가 어젯밤 보안팀에 특별 손님이 머무르고 있다고 통보했거든. 박 이사의 귀에도 들어갔겠지. 그는 내가 여자를 끼고 파티를 즐겼다고 생각할 거야. 그 오만함이 그의 가장 큰 약점이니까. 그는 서진에게 상황을 냉정하게 주지시켰다. 서진은 서재로 걸어가 창밖을 내다보았다. 아찔한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도시는 평화로워 보였다. 어젯밤의 혼란과 위험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다. 내 장비는? 그녀가 물었다. 이지스와 연락해야 해. 내 팀원들이 나를 찾고 있을 거야.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소속을 찾으려 했다. 그럴까? 강태호가 반문했다. 네가 그렇게 쉽게 납치된 건 이지스 내부에 배신자가 있거나 혹은 박 이사의 정보력이 이지스의 보안망을 뚫었다는 뜻이다. 어느 쪽이든 지금 네가 이지스에 연락하는 건 나 여기 살아있다고 광고하는 꼴밖에 안 돼. 박 이사는 네가 죽었거나 적어도 재기 불능 상태라고 믿어야 해. 그의 말은 냉정했지만 뼈아픈 사실이었다. 서진은 자신의 판단이 흐려졌음을 인정해야 했다. 약물 후유증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지스라는 이름은 그녀에게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모든 것이었다. 하지만 그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태호를 바라보았다. 그럼 어쩌라는 거지? 여기서 당신의 특별 손님 노릇이나 하라는 건가? 어제 내 질문에 대한 답을 아직 듣지 못했어. 강태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넌 그 파티에서 뭘 하려던 거였지? 내 타겟은 누구였나? 그의 시선은 그녀의 대답을 재촉하는 듯 날카로웠다. 서진은 잠시 망설였다. 의뢰인의 정보는 이지스의 철칙상 기밀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철칙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낯선 남자와 손을 잡지 않으면 이 펜트하우스를 나가는 순간 레드 스콜피온의 표적이 될 터였다. 내 클라이언트는 익명이었어. 이지스는 특정 인물에게서 특정 데이터를 회수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지. 그 인물은 조 상무였어. 박 이사와 함께 있던 조 상무. 강태호가 중얼거렸다. 그의 눈빛이 복잡하게 빛났다. 조 상무는 박 이사의 자금책이야. 하지만 최근 들어 그가 독자적으로 무언가를 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지. 아마도 박 이사의 비자금 장부 원본을 빼돌려 거래를 하려 했던 모양이야. 그리고 네 클라이언트는 그 장부를 가로채려 했던 거고.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조각난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다. 서진은 조 상무에게 접근하기도 전에 공격을 받았다. 그럼 난
미끼였을 수도. 혹은 네가 조상무와 접촉하려는 순간을 노려들 다 처리하려 했을 수도. 박 이사에게는 조상무의 배신과 너라는 외부 위협을 동시에 제거할 기회였으니까. 강태호의 추론은 합리적이었다. 그리고 소름 끼치도록 정확했다. 박 이사는 내가 고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내가 자신의 뒤를 캐고 있다는 걸 아니까. 강태호는 다시 창가로 걸어가 어젯밤처럼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는 지금 내가 널 숨겨주고 있다고 생각하겠지. 그가 가장 경멸하는 방식, 여자를 이용한다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지? 서진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힘을 되찾았다. 박 이사는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내가 아니더라도 이지스에서 실종된 요원을 찾기 시작할 테니까. 아니, 강태호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이지스는 널 찾지 않아.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그들은 작전 중 실종으로 처리하고 네 클라이언트에게는 위약금을 물어주겠지. 그게 그들의 방식이야. 그들 역시 박이사라는 거대한 적을 상대하고 싶어 하지 않을 테니까.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설 보안 업체에게 국가는 방패가 되어주지 않았고 거대 기업의 권력은 때로 법 위에 군림했다. 난 이대로 숨어 지낼 생각 없어. 내 동료들의 복수를. 아니, 내 자신의 명예를 되찾아야겠어. 그녀의 눈에 차가운 불꽃이 어렸다. 강태호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젯밤엔 널 단순한 침입자 혹은 귀찮은 불청객이라고 생각했지. 그는 서진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졌다. 하지만 넌 아니었어. 넌 내 숙부가 두려워하는 종류의 인간이야.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되지 않는 변수. 그는 손을 뻗어 어젯밤 자신이 거칠게 확인했던 그녀의 귀 뒤 상처를 가볍게 스쳤다. 서진은 움찔했지만 피하지 않았다. 운명 같은 건 믿지 않아. 하지만 어젯밤 네가 약에 취해 내 방에 쓰러져 있던 건 단순한 우연 이상의 무언가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제안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날 도와, 한서진.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난 네가 필요해. 박 이사의 눈과 귀가 닿지 않는 곳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림자가 필요해. 난 너에게 자원과 정보를 제공하지. 넌 나에게 내 기술과 복수할 기회를 제공하는 거야. 이것은 제안이자 유혹이었고 동시에 또 다른 형태의 전쟁 선포였다. 서진은 강태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 차가운 눈동자 뒤에 숨겨진 거대한 야망과 분노를 읽을 수 있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종류의 인간이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는 짐승의 심장을 가진 자. 내가 왜 당신을 믿어야 하지? 서진이 물었다. 당신도 당신 숙부와 똑같은 인간일지 모르잖아. 강태호는 희미하게 웃었다. 난 달라. 난 내 사람을 배신하지 않아. 그리고 난 정리 같은 더러운 방식은 쓰지 않지. 난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거야. 내 방식대로. 그것은 서진이 듣고 싶었던 대답이었다. 그녀는 이지스의 요원이었지만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는 자신만의 확고한 정의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좋아. 하지만 이건 고용이 아니야. 동맹이지. 내 임무가 끝나면 난 내 길을 갈 거야. 그녀는 단호하게 조건을 걸었다. 원하는 대로. 강태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은 내 몸부터 추슬러. 그리고 이지스의 한서진은 잊어. 지금부터 넌 내 유일한 그림자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서재를 나갔다. 펜트하우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지만 그것은 어젯밤의 불안한 정적과는 달랐다. 약에 취해 깨어난 낯선 여자는 사라졌다.
그녀의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명확한 목표 의식으로 무장한 전사 한서진만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운명은 이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와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다. 운명의 교차로에서 그녀는 가장 위험한 길을 선택했다. 이틀이 지났다. 한서진의 몸은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고 있었다. 하이퍼, 졸탄의 끔찍한 후유증은 그녀의 강인한 정신력과 훈련된 신체 앞에서 빠르게 자취를 감추었다. 강태호는 그녀에게 펜트하우스의 가장 안쪽, 최고 수준의 보안으로 격리된 방 하나를 내주었다. 그곳은 단순한 방이 아니었다. 거대한 벽면을 가득 채운 멀티스크린, 현존하는 최고 사양의 서버와 컴퓨터 장비, 그리고 이지스에서도 보기 힘들었던 최첨단 해킹 장비들로 가득 찬 완벽한 지휘 통제실이었다. 내 보안팀도 이 방의 존재를 몰라 강태호가 방 한가운데 서서 말했다. 여긴 내 선친께서 비상시에 대비해 만들어 두신 곳이야.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비상시지. 그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수십 개의 화면을 응시했다. 그곳에는 빌딩 전체의 보안 시스템 도면이 복잡하게 펼쳐져 있었다. 서진은 편안하지만 실용적인 검은색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키보드 앞에 앉았다. 그녀는 이미 시스템의 기본 구조를 파악한 후였다. 당신의 공식 보안팀은 박 이사에게 매수당했을 가능성이 높아. 이 정도 규모의 빌딩에서 내가 납치당하는 동안 아무런 경보도 울리지 않았다는 건 내부 조력 없이는 불가능해. 서진은 손가락을 풀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완전히 안정을 되찾았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이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첫 번째 목표는 그날 밤 파티의 보안 영상이야. 공식 영상 말고 진짜 영상. 강태호는 한쪽 벽으로 다가가 지문과 홍채 인식을 동시에 사용했다. 벽의 일부가 소리 없이 열리며 또 다른 서버렉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건 내 전용 백업 서버야. 빌딩의 모든 카메라 영상이 이중으로 저장되지. 하지만 박 이사가 심어둔 시스템 관리자가 원본에 접근하는 즉시 특정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어. 내 팀도 그걸 뚫는데 애를 먹고 있었지. 서진은 희미하게 웃었다. 그건 당신 팀이 규칙 안에서 놀기 때문이야. 그녀는 키보드 위로 손가락을 날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타이핑은 단순한 입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격이었고 침투였으며 정교한 외과 수술이었다. 스크린 위로 수백 줄의 코드가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그녀는 강태호의 보안팀이 몇 주간 씨름하던 1차 방화벽을 단 10분 만에 우회했다. 그녀는 박 이사의 관리자가 심어놓은 데이터 삭제 루틴을 역추적했다. 그것은 단순한 삭제 명령이 아니었다. 특정 인물들, 즉 레드 스콜피온의 멤버들이 카메라에 잡힐 경우 그들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불러 처리하거나 아예 해당 시간대의 영상을 손상된 파일로 위장하는 고도의 기만술이었다. 교활한 놈, 하지만 아마추어군. 서진이 혼잣말을 내뱉었다. 그녀는 삭제 루틴의 트리거 체계를 찾아내는 대신 그 루틴을 속이는 가상의 데이터를 흘려보냈다. 시스템은 서진이 만든 가짜 위협에 반응하느라 정신이 팔렸고 그 사이 그녀는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곳, 원본 데이터가 저장된 스토리지에 접근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 밤의 모든 기록이 스크린 위에 떠올랐다. 찾았어. 수십 개의 화면이 동시에 재생되었다. 화려한 파티장, 웃고 떠드는 VIP들, 그리고 그 사이를 유령처럼 오가는 검은 정장의 사내들. 서진은 자신이 납치당했던 복도로 화면을 돌렸다. 예상대로 공식 영상은 그녀가 복도에 들어서는 순간 끊겨 있었다. 하지만 서진이 복구한 백업 영상은 계속되었다. 영상 속의 그녀는 조 상무에게 접근하려 했지만 갑자기 나타난 웨이터와 부딪혔다. 웨이터가 그녀의 드레스에 와인을 쏟았고 그녀가 잠시 당황한 사이 뒤쪽에서 접근한 두 명의 남자가
그녀의 목덜미에 주사기를 찔러 넣었다. 하이퍼, 졸타는 즉각적으로 효력을 발휘했다. 그녀는 쓰러졌고 그들은 그녀를 취한 손님을 부축하는 척하며 서비스 엘리베이터로 끌고 갔다. 저놈들이야. 서진의 눈이 번뜩였다. 그녀는 즉시 영상 속 남자들의 얼굴을 캡처해 안면 인식 시스템에 입력했다. 공공 데이터베이스가 아니었다. 전 세계의 범죄자, 용병, 테러리스트들의 정보가 모이는 다크웹의 비밀 데이터베이스, 이지스에서 오직 그녀만이 접근 권한을 가진 곳이었다. 몇 초간의 검색 끝에 일치하는 인물들이 떠올랐다. 이름은 가짜지만 소속은 확실해. 에이펙스 쉴드 솔루션, 에이펙스 쉴드 솔루션. 서류상으로는 평범한 보안 용역 업체지만 실제로는 그녀는 키보드를 더 빠르게 두드렸다. 그녀는 에이펙스 쉴드의 외부 서버에 침투하기 시작했다. 이지스의 방화벽보다 훨씬 허술했다. 청부 폭력, 불법 감시, 데이터 절도, 협박, 그리고 박 이사의 비자금 세탁 통로 중 하나군. 서진은 그들의 내부 회계장부에 암호를 해독하며 말했다. 레드 스콜피오는 이 에이펙스 쉴드 소속의 최정예 처리팀이었어. 당신 숙부가 아주 유용한 사냥개를 키우고 있었군. 그 시각 강태호의 숙부인 박 이사는 자신의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시가를 음미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에이펙스 쉴드의 대표이자 레드 스콜피온의 리더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어떻게 됐나? 박 이사가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겉보기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잔인함이 배어 있었다. 처리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약물 주입 후 이동 중에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강태호 부회장의 펜트하우스로 흘러 들어간 것 같습니다. 리더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박 이사는 잠시 눈을 감았다. 태호 녀석이 그깟 계집 하나를 주워서 숨겼다. 그는 이내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됐네. 약에 취한 여자 하나가 뭘 할 수 있겠나. 태호 녀석도 별 수 없군. 위기 상황에 계집 치마폭에나 숨다니 멍청한 놈. 그는 조 상무에게서 회수한 데이터가 담긴 USB를 만지작거렸다. 그 여자 따위는 잊어버려. 지금은 이게 더 중요해. 태호 녀석이 이사회에서 나를 공격할 빌미를 찾지 못하도록 그 녀석의 뒷조사나 더 확실히 하게. 박 이사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다.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 특히 약에 취한 여자 따위는 아예 위협으로 간주조차 하지 않았다. 그에게 서진은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다. 그 오만함이 바로 그가 무너질 첫 번째 균열이었다. 다시 펜트하우스의 지휘 통제실. 서진은 마침내 에이펙스 쉴드의 가장 깊숙한 비밀 서버에 접근하는 데 성공했다. 그곳은 박 이사의 더러운 비밀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다. 세상에. 서진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곳에는 조 상무에 대한 감시 기록뿐만 아니라 수많은 정계, 재계 인사들의 약점이 담긴 협박용 파일들이 가득했다. 그들은 조 상무가 비자금 장부를 빼돌리려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서진의 클라이언트가 그 장부를 노린다는 것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박 이사는 이 모든 것을 이용해 조 상무를 제거하고 장부를 되찾고 동시에 서진을 강태호가 보낸 스파이로 위장시켜 그에게 누명을 씌울 계획이었던 것이다. 여기 서진의 손가락이 한 파일 위에서 멈췄다. 하이퍼, 졸탄 구매 기록, 박 이사의 개인 비서가 승인했군. 이것은 박 이사와 레드 스콜피온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스모킹건 결정적 증거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자료를 강태호의 서버로 안전하게 전송했다. 그녀는 화면에서 눈을 떼고 의자에 깊숙이 기댔다. 이제 보이지 않는 적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어. 그녀가 강태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눈은 피로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날 약에 취한 여자라고 얕봤지만 그게 그들의 가장 큰 실수가 될 거야. 강태호는 말없이 서진이 수집한 자료들을 훑어보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에는 서진에 대한 경외감 그리고 숙부에 대한 불타는 분노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맞아, 그들은 널 얕봤지. 그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이제부턴 아니야. 이제부턴 사냥의 시간이다. 박 이사의 사무실은 분노로 얼어붙어 있었다. 방금 전 에이펙스 쉴드 솔루션의 리더로부터 긴급 보고가 들어왔다. 그들의 철통 같던 비밀 서버가 그것도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털렸다는 내용이었다. 박 이사의 얼굴에서 어젯밤의 오만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값비싼 시가를 재떨이에 거칠게 지시겼다. 서버에 저장된 자료들은 그의 생명줄이나 다름없었다. 약에 취한 계집, 박 이사가 으르렁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그따위 년이 내 서버를 뚫었다고? 내 놈들은 대체 뭘 한 거냐? 그는 눈앞에 서 있는 레드 스콜피온의 리더를 금방이라도 죽일 듯이 노려보았다. 리더는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이 정도의 전문가일 줄은. 이지스 내부에서도 고스트라 불리는 최상급 요원이라는 첩보가 있었습니다. 한서진, 고스트, 박 이사는 그 이름을 곱씹었다.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강태호가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유령을 손에 넣은 것이었다. 자신의 가장 더러운 비밀을 모두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유령을. 당장 무슨 수를 써서든 그 여자를 찾아내. 이번에는 실수 따윈 용납 못한다. 살려둘 필요 없어. 흔적도 없이 정리해. 같은 시각 펜트하우스의 지휘 통제실에서 한서진은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가 빼낸 데이터는 방대했지만 결정적인 한 가지가 부족했다. 박 이사가 비자금을 실물로 보관하는 장소, 그리고 그가 정치권에 상납한 뇌물의 원본 장부. 서버에 있는 것은 사본이거나 암호화된 목록일 뿐 법정에서 그의 숨통을 끊을 실물 증거가 아니었다.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해. 서진이 강태호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녀의 눈은 이틀 전의 혼란스러움 대신 목표에 집중하는 사냥꾼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다. 박 이사는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해뒀을 거야. 디지털 증거는 언제든 조작이라고 우길 수 있어. 우린 실물이 필요해. 그녀는 에이펙스 쉴드의 내부 통신 기록을 가리켰다. 여기 그들이 정기적으로 접촉하는 오프라인 주소가 있어. 위장된 보안 창고야. 강태호는 미간을 찌푸렸다. 위험해. 그들은 널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거야. 네가 그들의 서버를 털었다는 걸 알았을 테니.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파트너에 대한 걱정 이상의 무언가가 실려 있었다. 하지만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래서 내가 직접 가야 해. 이지스 시절 사용하던 내 개인 은신처가 근처에 있어. 거기서 필요한 장비를 챙기고 저 창고를 정찰할 거야. 펜트하우스에만 숨어 있어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 그녀의 의지는 확고했다. 강태호는 그녀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집요함과 용기를 보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말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내 보안팀을 붙여주지. 최소한의 필요 없어. 서진이 그의 말을 잘랐다. 당신의 팀은 규칙대로 움직이지. 하지만 난 아니야. 혼자가 더 편해. 대신 내가 신호를 보내면 즉시 수거할 준비나 해줘. 그녀는 이미 검은색하고 바지와 몸에 붙는 터틀넥으로 갈아입은 후였다. 어둠이 내린 도시. 서진은 유령처럼 펜트하우스를 빠져나왔다. 강태호가 준비해준 추적이 불가능한 평범한 세단을 타고서였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번화가를 몇 바퀴 돌며 혹시 모를 미행을 확인했다. 모든 것이 깨끗해 보였다.
그녀는 익숙한 골목길로 접어들어 낡은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으로 차를 몰았다. 그녀의 개인 은신처로 통하는 비밀 통로가 있는 곳이었다. 하지만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순간 서진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본능적인 감각이 위험을 알리고 있었다. 너무 조용했다. 그녀는 백미러를 통해 뒤를 살폈다. 검은색 SUV 2대가 방금 전 코너에서 라이트를 끄고 그녀의 뒤를 따라붙고 있었다. 함정이었다. 그들은 그녀가 이곳으로 올 것을 알고 있었다. 서진은 망설임 없이 엑셀을 밟았다. 세단의 엔진이 비명을 질렀고 차는 총알처럼 지하 3층 주차장으로 돌진했다. 끼익 하는 마찰음과 함께 차를 급히 돌려 세운 그녀는 차문이 닫히기도 전에 밖으로 몸을 날렸다. 동시에 그녀의 차 뒤쪽 유리창이 퍽 타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깨져나갔다. 소음기를 장착한 총구에서 발사된 것이 아니었다. 근접 무기 혹은 주먹이었다. 검은색 SUV가 그녀의 차 앞뒤를 막아섰다. 차문이 열리고 검은 전투복 차림에 사내 4명이 내렸다. 어둠 속에서도 그들의 손목에 감긴 붉은색 스카프가 선명하게 보였다. 레드 스콜피온이었다. 그들은 총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 조용한 주차장에서 소란을 일으킬 생각이 없다는 뜻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로 그녀를 조용히 처리할 작정이었다. 고스트. 드디어 쥐새끼가 굴에서 나왔군. 그들 중 리더로 보이는 자가 파티에서 그녀에게 약물을 주입했던 바로 그놈이었다. 너클을 끼며 다가왔다. 박 이사님께서 내 시체도 남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서진을 완전히 포위했다. 사방이 콘크리트 기둥과 차들로 막힌 완벽한 사냥터였다. 서진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몸이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았지만 아드레날린이 통증을 잊게 했다. 그녀는 훈련받은 대로 몸을 낮췄. 너희 상사가 큰 실수를 했군. 나를 약에 취한 여자로 기억하라고.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서진은 가장 가까이 있던 놈의 명치를 향해 몸을 날렸다.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남자는 억 하는 소리와 함께 쓰러졌다. 서진은 그의 손에서 3단봉을 빼앗아 즉시 뒤돌아 자신을 덮치려던 다른 놈의 관자놀이를 가격했다. 퍽하는 둔탁한 소리,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콘크리트 기둥을 방패 삼아 움직이며 그들의 공격을 피하고 정확하게 급소만을 노렸다. 그들은 훈련받은 용병들이었지만 서진은 그들을 훈련시키는 교관 수준이었다. 그녀의 싸움은 폭력이 아니라 정밀한 해부학에 가까웠다. 그녀는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 방패로 사용하고 깨진 사이드미러 조각으로 상대의 시야를 교란했다. 리더는 그녀의 예상보다 훨씬 뛰어난 실력에 당황했다. 이 인연이 리더가 소리치며 칼을 뽑아들고 덤벼들었다. 하지만 서진은 이미 그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몸을 숙여 그의 공격을 피하는 동시에 빼앗은 3단봉으로 그의 손목을 내리쳤다. 쩍하는 뼈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리더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서진은 즉시 그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하고 그의 목에 3단봉 끝을 겨누었다. 나머지 3명은 이미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움직이면 내 놈은 여기서 죽어. 서진의 목소리는 주차장의 차가운 공기보다 더 냉정했다. 그녀는 쓰러진 놈들 중 하나의 무전기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강태호에게 약속한 신호 대신 직접 전화를 걸었다. 강태호는 벨이 한 번 울리기도 전에 받았다. 상황은 그의 목소리는 겉으론 침착했지만 팽팽한 긴장감이 묻어났다. 서진은 바닥에 무릎 꿇린 리더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장비는 못 챙겼어. 대신 정보원을 하나 잡았지. 수거팀 보내.
그리고 이놈이 입을 열 수 있게 따뜻한 차라도 준비해 두는 게 좋을 거야. 얼마 후 강태호가 보낸 검은색 밴이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강태호가 직접 와 있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바닥에 쓰러진 레드 스콜피온의 정예 요원들과 그들 한가운데 멀쩡히 서서 팔짱을 끼고 있는 서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뺨에 작은 생채기가 나 있었지만 그 외에는 완벽하게 깨끗했다. 강태호는 말없이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안도감,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강렬한 존중이 담겨 있었다. 괜찮나? 그가 물었다. 이놈들보다야 훨씬. 서진이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그녀는 무릎 꿇린 리더를 강태호의 보안팀에게 인계했다. 운전은 내가 하지. 당신은 뒤에서 이놈이나 잘 감시해. 차에 오르는 두 사람의 모습은 더 이상 낯선 남자와 약에 취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피비린내 나는 전장을 함께 돌파한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동맹이었다. 그들의 위험한 운명은 이제 막 서로에게 깊이 얽히기 시작했다. 주차장의 어둠 속에서 그들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펜트하우스의 가장 깊숙한 곳, 방음 설비가 완벽하게 갖춰진 안전실은 차가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레드 스콜피온의 리더는 강철 의자에 묶인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땀과 분노로 번들거렸지만 그를 제압했던 지하 주차장에서의 격렬한 싸움 때문만은 아니었다. 지금 그의 앞에는 그가 약에 취한 계집이라 불렀던 여자 한서진이 서 있었다. 그녀는 태블릿 PC를 든 채 그의 개인 신상 정보를 몸이 건조하게 읽어내려가고 있었다. 김철민, 38세, 전직 특수전사령부 중사, 불명예 제대. 아내는 병원에 있고 어린 딸이 하나. 이런 딸이 희귀병을 앓고 있군. 수술비가 많이 들겠어. 서진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석이었다. 그녀는 이 남자를 인간이 아닌 해독해야 할 암으로 보고 있었다. 김철민의 눈이 공포로 흔들렸다. 그가 가장 감추고 싶었던, 그가 이 더러운 일을 하는 유일한 이유였다. 강태호는 방 한쪽 구석, 그림자 속에 서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한서진이라는 여자의 냉철함에 새삼 감탄했다. 그녀는 물리적인 고문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이미 이 남자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방어벽을 무너뜨릴 열쇠를 쥐고 있었다. 네가 박 이사를 위해 일하며 챙긴 돈, 전부 해외 페이퍼 컴퍼니 계좌에 있더군. 세금도 안 냈고 네 아내가 이걸 알면 혹은 국세청이 알면 어떻게 될까? 김철민의 저항은 거기까지였다. 그는 무너졌다. 말하겠다. 원하는 게 뭐냐? 그는 절규했다. 한서진은 태블릿을 껐다. 박 이사의 모든 것, 네가 아는 전부. 그리고 김철민은 모든 것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박 이사의 이중장부, 정치권에 뿌려진 뇌물의 규모, 그리고 결정적인 정보, 이사회, 곧 열릴 임시이사회, 박 이사가 강 부회장 당신을 함정에 빠뜨릴 계획이오. 김철민은 강태호를 바라보며 다급하게 말했다. 서버가 뚫린 것을 당신이 심어둔 스파이가 한 짓이라고 몰아갈 겁니다. 그 스파이가 바로 이 여자라고. 당신이 여자를 이용해 회사의 기밀을 빼돌렸다고 모든 증거를 조작해뒀소. 박 이사의 계획은 서진이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악랄했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강태호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울 작정이었다. 신문이 끝나고 김철민은 강태호의 보안팀에 의해 다른 안전가옥으로 이송되었다. 그는 이제 증인이자 인질이었다. 펜트하우스의 지휘 통제실, 강태호와 한서진은 다시 거대한 스크린 앞에 섰다. 방 안의 공기는
김철민의 자백으로 인해 더욱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강태호는 창밖의 도시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의 등은 그가 짊어진 가문의 무게처럼 굳어 있었다. 그는 내 아버지의 형제여. 강태호가 처음으로 자신의 속내를 드러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고뇌가 담겨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사실상 그가 나를 키웠지. 난 그를 존경했었소. 그가 이런 괴물이 되기 전까지는 가족과 싸워야 한다는 부담감. 그것은 강태호가 가진 가장 큰 약점일지도 몰랐다. 그는 기업을 지키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을 파괴해야 했다. 서진은 그런 그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는 복잡한 감정 따위는 모르는 사람이었다. 적어도 이지스에서는 그렇게 행동했다. 그녀에게는 오직 임무와 정의, 선과 악만이 존재했다. 당신의 숙부가 아니야. 서진이 입을 열었다. 그는 이제 적일 뿐이오. 당신이 망설이는 순간 그는 당신의 숨통을 끊을 거야. 그리고 당신 아버지가 이룩한 모든 것을 삼키겠지. 그녀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강태호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해주는 유일한 진실이었다. 강태호는 숨을 깊게 내쉬고 몸을 돌렸다. 그의 눈은 다시 차갑고 단단한 결의로 가득 찼다. 당신 말이 맞아. 이사회까지 시간이 없어. 김철민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해. 이사들은 박 이사의 힘을 두려워하니까 조작된 증거라도 그들은 믿는 척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진짜 증거를 가져와야 하는 거지. 서진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스크린 위로 박 이사의 개인 사무실 도면이 3D로 떠올랐다. 김철민이 말한 원본 장부와 비자금 파일. 그건 에이펙스 쉴드의 서버에도 없었어. 박 이사는 아무도 믿지 않으니까. 분명 자신의 사무실, 개인 서버에 보관하고 있을 거야. 도면은 그야말로 철옹성이었다. 박 이사의 사무실은 빌딩의 최상층, 강태호의 펜트하우스 바로 아래층에 위치해 있었지만 보안 시스템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다. 지문, 홍채 인식, 동작 감지 센서, 24시간 무장 경비까지. 여길 뚫는 건 자살행위야. 강태호가 말했다. 그렇지. 서진이 미소를 지었다. 정문으로 들어간다면 말이지. 그녀는 도면을 확대해 두 층을 연결하는 환기구와 서비스 덕트를 가리켰다. 박 이사는 당신의 존재를 의식해서 2층을 격리시켰지만 건물의 기본 구조까지 바꿀 순 없었어. 아주 좁고 위험하지만 길이 있어. 그녀는 강태호를 바라보았다. 내가 들어갈 거야. 강태호는 그녀의 말에 반박하려 했지만 서진의 눈빛을 보고 입을 다물었다. 저 눈은 이미 결정을 내린 자의 눈이었다. 혼자서는 안 돼. 내가 당신은 이사회에 있어야 해.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박 이사의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나는 주연 배우가 되어야 해. 박 이사가 당신에게 모든 누명을 씌우고 당신을 조롱하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그의 시선을 최대한 오래 붙잡아둬야 해. 그게 나에게 시간을 벌어줄 유일한 방법이야. 그들의 계획은 그렇게 세워졌다. 단순한 잠입이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하게 조율된 오케스트라 혹은 위험한 이중주였다. 강태호는 이사회라는 공개적인 전장에서, 서진은 박 이사의 심장부라는 비밀스러운 전장에서 동시에 싸워야 했다. 그들은 서로의 생존을 서로에게 맡겨야 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강태호가 조용히 물었다. 어쩌면 그가 가장 묻고 싶었던 질문일지도 몰랐다. 이건 더 이상 당신의 임무가 아니야. 이지스는 당신을 버렸어. 당신은 그냥 떠나도 돼. 서진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놈들은 날 죽이려 했어. 그리고 실패했지. 그것만으로도 그들은 대가를 치러야 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에이펙스 쉴드의 서버에서 발견했던 수많은 피해자들의 파일을 떠올렸다.
박 이사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억울하게 무너져 내린 사람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다. 난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짓밟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만큼 무기력한 사람이 아니거든. 그게 내 정의야. 그것은 그녀의 확고한 도덕적 나침반이었다. 강태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과 같은 종류의 인간임을, 혹은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더 나은 가치를 지닌 인간임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신뢰하기로 했다.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신의 운명까지도. 작전은 이사회가 열리는 날, 바로 내일 새벽으로 정해졌다. 함정이 설치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가는 일뿐이었다. 도시가 가장 깊은 잠에 빠져드는 시간, 새벽 3시. 강태호의 펜트하우스 지휘 통제실은 전쟁 전야의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서진은 이미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 스텔스 슈트를 착용하고 있었다. 그녀의 긴 머리는 깔끔하게 앱무엇도 그녀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녀의 허리에는 와이어, 소형 해킹 툴, 그리고 비상용 비살상 마취침이 담긴 파우치가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장비 점검을 하며 심호흡을 했다. 박 이사는 지금쯤 오페라가 끝나고 축배를 들고 있겠지. 강태호가 어두운 방 안에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무거웠다. 그는 거대한 스크린을 통해 박 이사의 사무실이 있는 층의 보안 도면을 띄워놓고 있었다. 그는 내일 이사회에서 날 완전히 매장시킬 생각에 오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이 잠들 거야. 자신의 굴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으면서 오만한 포식자일수록 자신의 굴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걸 모르죠. 서진이 어깨를 풀며 대답했다. 그의 오만함이 바로 우리가 이용할 통로예요. 그녀는 강태호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말은 없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 의식으로 얽혀 있었다. 내가 데이터를 전송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박 이사의 개인 보안팀을 교란시킬 준비를 해야 해요. 알고 있어. 강태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을 다른 곳으로 유인할 비상 플랜을 준비해뒀어. 하지만 조심해. 그들은 김철민과 달라. 그들은 레드 스콜피온의 잔당들이야.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거야. 그는 그녀에게 초소형 이니어를 건넸다. 이걸 통해 내가 상황을 들을 수 있게 해. 서진은 이니어를 착용하고 펜트하우스의 서비스 구역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녀가 계획했던 대로 두 층을 연결하는 거대한 환기구의 입구가 있었다. 펜트하우스 공사를 할 때부터 강태호의 아버지가 비밀리에 만들어둔 비상 통로였지만 지금은 적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침투로가 되었다. 서진은 쇠창살을 조용히 제거하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환기구 내부는 먼지와 차가운 금속 냄새로 가득했다. 한 사람이 겨우 기어갈 수 있을 정도로 비좁았다. 서진은 훈련받은 대로 소리 없이 그리고 효율적으로 전진했다. 그녀의 유일한 빛은 고글에 장착된 적외선 센서뿐이었다. 몇 분 후 그녀는 첫 번째 장애물에 도달했다. 레이저 감지 센서, 환기구 내부를 격자 무늬로 촘촘하게 메우고 있었다. 첫 번째 관문이야. 30초만 시스템을 마비시켜줘. 서진이 속삭였다. 통제실에 있던 강태호는 즉시 키보드를 두드렸다. 해당 구역의 센서가 유지보수 모드로 전환되었다는 신호가 모니터에 떴다. 30초. 지금부터. 서진은 그 말을 듣자마자 뱀처럼 몸을 비틀어 레이저망을 통과했다. 그녀가 통과하자마자 강태호는 시스템을 원상복구시켰다. 완벽한 호흡이었다. 그 시각 박 이사는 실제로 자신의 저택에서 최고급 콘약을 따르고 있었다. 그는 오페라 극장에서 방금 돌아온 참이었다. 그는 내일 이사회에서
강태호가 무너져 내릴 모습을 상상하며 기분 좋게 취해 있었다. 태호, 녀석,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감히 내게 덤벼? 그는 조작된 증거가 담긴 태블릿을 어루만지며 비열하게 웃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 누군가 침입하고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서진은 마침내 박 이사의 사무실 바로 위 천장 서비스 공간에 도달했다. 그녀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수십억 원짜리 예술품과 호화로운 가구로 채워진 박 이사의 사무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마치 재단처럼 놓인 검은색의 거대한 메인 서버. 김철민의 증언대로 그곳은 지문과 홍채 그리고 지정맥 인식까지 요구하는 3중 보안 시스템으로 잠겨 있었다. 여기서부터는 내가 직접 해야 해. 서진은 와이어를 천장 구조물에 단단히 고정시키고 소리 없이 아래로 하강했다. 그녀의 발이 대리석 바닥에 닿는 순간 그녀는 사무실의 동작 감지 센서를 해킹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움직임을 사무실 내부의 공기순환으로 위장시키는 프로그램을 심었다. 이제 그녀는 유령이 되었다. 그녀는 서버에 접근했다. 3중 보안. 하지만 서진에게는 김철민에게서 얻어낸 정보와 에이펙스 쉴드의 서버에서 추출한 박 이사의 생체 데이터가 있었다. 그녀는 특수 제작된 실리콘 필름으로 지문 인식을 통과하고 김철민이 알려준 백도어 코드로 홍채 인식 시스템을 속였다. 마지막 지정맥 인식. 이것은 복제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서진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 강태호, 그녀가 이니어로 불렀다. 지금이야. 강태호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박 이사 사무실의 보안 시스템 관리자에게 긴급 안건이라며 화상 전화를 걸었다. 관리자는 한밤중에 걸려온 부회장의 전화에 당황했지만 곧 강태호의 카리스마에 압도당했다. 강태호는 내일 이사회 안건에 대해 트집을 잡으며 그를 20분 동안 붙잡아 두었다. 그 사이 서진은 관리자의 시스템 접근 권한을 도용해 마지막 보안을 해제했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서버의 잠금이 풀렸다. 서진은 즉시 자신의 데이터 스틱을 연결했다. 박 이사의 모든 비밀이 그녀의 손바닥 안으로 빨려 들어오기 시작했다. 비자금 장부 원본, 불법 로비 내역, 하이퍼, 졸탄 구매 지시서, 그리고 강태호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조작된 증거들의 원본 파일까지. 데이터 전송률이 90%를 넘어설 무렵이었다. 갑자기 서진의 고글에 경고등이 떴다. 서버에 연결된 또 다른 감지 시스템. 그녀가 예상하지 못했던 박 이사가 개인적으로 설치한 4번째 보안 장치였다. 침묵의 경보. 박 이사의 개인 비서와 레드 스콜피온의 잔당에게만 직접 연결되는 비상벨이었다. 젠장. 서진은 이를 악물었다. 강태호, 들켰어. 5분 안에 2층이 봉쇄될 거야. 데이터 전송은 99%에서 멈춘 듯 더디게 올라갔다. 서진, 나와, 지금 당장. 강태호가 절박하게 외쳤다. 아니, 거의 다 됐어. 100%. 서진은 데이터 스틱을 뽑아들고 즉시 와이어를 잡았다. 그녀가 다시 천장으로 올라가려던 바로 그 순간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사무실의 육중한 문이 열렸다. 박 이사의 비서와 완전 무장한 레드 스콜피온 요원 3명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천장으로 올라가려는 서진을 발견했다. 거기서 요원들이 총을 겨누었지만 서진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와이어를 놓아버리고 대신 반대편 거대한 창문을 향해 몸을 날렸다. 와장창. 방탄유리가 아니었던 일반 이중창은 서진의 몸무게와 스텔스 슈트의 특수 재질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요원들은 당황했다. 그녀가 투신 자살이라도 한 줄 알았다. 하지만 서진은 창문 바로 바깥쪽의 좁은 건물 유지보수용 난간에 아슬아슬하게 착지했다. 수백 미터 아래로 도시의 불빛이 아른거렸다. 젠장, 전연 잡아. 요원들이 창문으로 달려왔다.
서진은 난간을 따라 짐승처럼 달렸다. 그녀의 목표는 펜트하우스와 연결된 비상 계단이었다. 총알이 그녀의 뺨을 스치고 콘크리트 외벽을 때렸다. 강태호. 비상계단 B구역 문 열어. 그녀가 인이어에 소리쳤다. 강태호는 이미 통제실을 뛰쳐나와 비상 계단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카드키로 B구역의 방화문을 강제로 열었다. 서진은 마지막 힘을 다해 난간 끝에서 몸을 날려 비상계단 안으로 굴러들어왔다. 거의 동시에 강태호가 방화문을 닫았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 반대편에서 요원들의 고함 소리와 총소리가 울렸다. 서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쓰러졌다. 그녀의 팔에는 유리 파편이 밝혀 피가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피 묻은 손을 뻗어 데이터 스틱을 굳게 쥐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호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호랑이, 굴에 가서 호랑이 이빨을 뽑아왔어. 강태호는 그런 그녀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복수를 위해 지옥에 다녀온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손을 내밀어 피와 먼지로 뒤덮인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두 사람의 손이 마주 잡혔다. 이제 심판의 날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 심판의 날이 밝았다. 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이사회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을 둘러싸고 이사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웠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감과 호기심 그리고 두려움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룹의 차기 운명을 결정할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벌어질 것임을 모두가 직감하고 있었다. 강태호는 테이블 상석, 회장석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다려진 다크 그레이 슈트 차림이었고 표정은 전날 밤에 격렬한 탈출극이 무색할 만큼 침착하고 냉정했다. 다만 그의 왼쪽 팔목에는 미세한 붕대가 감겨 있었는데 이는 비상계단에서 서진을 끌어올리다 생긴 상처를 가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 그는 그 상처의 통증을 느끼며 지금 이 순간 펜트하우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 서진을 떠올렸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박 이사가 위풍당당하게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승리를 예감한 자의 오만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어젯밤 자신의 사무실에서 벌어진 소동을 쥐새끼가 발악하다 도망친 정도로 보고받았다. 데이터 스틱이 탈취당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강태호가 고작 여자 하나를 이용해 자신을 공격하려다 처참하게 실패했다고 믿고 있었다. 박 이사는 강태호의 맞은편에 앉으며 경멸과 동정이 뒤섞인 미소를 보냈다. 태호야, 많이 초췌해 보이는구나. 어젯밤 잠을 설쳤나 보지.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에 울릴 만큼 컸다. 이사들은 마른 침을 삼켰다. 강태호는 대답 대신 그를 그저 무표정하게 응시했다. 그 침묵이 박 이사의 신경을 더욱 거슬렀다. 자, 이사님들. 바쁘신 분들을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모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그룹의 명예를 더럽히고 회사를 위험에 빠뜨린 내부의 적을 고발하기 위함입니다. 박 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연극이 시작된 것이다. 거대한 스크린에 그가 준비한 조작된 증거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강태호가 회사의 기밀 정보를 빼돌리기 위해 한서진이라는 스파이를 고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여자는 업계에서 고스트라 불리는 위험한 자입니다. 강태호 부회장은 이 자를 이용해 회의 기밀 서버에 접근하려 했고 심지어 제 개인 사무실까지 침투시키려 했습니다. 박 이사는 격앙된 목소리로 열변을 토했다. 스크린에는 교묘하게 편집된 보안 영상이 재생되었다. 서진이 파티장에 잠입하는 모습, 이지스의 임무 수행 중이었던, 그리고 그녀가 강태호의 펜트하우스로
도망치는 모습이 마치 사전에 계획된 접선처럼 보이도록 편집되어 있었다. 또한 강태호의 개인 계좌에서 거액의 자금이 정체불명의 해외 계좌로 흘러 들어간 것처럼 꾸며진 금융 기록도 띄워졌다. 강 부회장은 이 여자에게 빠져 혹은 이 여자의 협박에 못 이겨 회사의 명운이 걸린 데이터를 넘기려 했습니다. 제가 아니었다면 이 회사는 지금쯤 경쟁사들의 먹잇감이 되었을 겁니다. 박 이사는 비극의 주인공처럼 두 팔을 벌렸다. 다행히 저의 보안팀이 이 불미스러운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그 스파이를 처리했습니다. 이사들은 술렁였다. 증거는 너무나도 명확해 보였다. 몇몇은 이미 강태호를 비난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박 이사는 이 순간을 만끽했다. 그는 강태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자, 태호야, 이 모든 증거 앞에서 변명이라도 한번 해보거라. 내 아버지가 살아있었어도 널 용서하지 못했을 게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강태호에게 쏠렸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숙부님, 아니, 박 이사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훌륭한 연극이었습니다. 아버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지만 않으셨다면 저도 잠시나마 감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박 이사가 얼굴을 붉혔다. 숙부님께서는 저에게 사실이 아닌 해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제가 이사님들께 진짜 사실을 보여드릴 차례인 것 같습니다. 강태호가 굳게 믿고 있던 자신의 비서, 김 비서에게 눈짓을 보냈다. 김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팀과 함께 준비된 태블릿 PC를 이사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유치한 장난이냐. 박 이사가 소리쳤다. 지금 당장 저것들을 조용히 하시죠, 박 이사. 강태호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그의 말을 끊었다. 이제부터는 심판의 시간이니까요. 펜트하우스의 통제실, 서진은 자신의 노트북에서 실행 버튼을 눌렀다. 데이터가 전송되기 시작했다. 이사들의 태블릿이 동시에 켜졌다.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박 이사가 보여준 것과는 전혀 다른 충격적인 진실이었다. 첫 번째 파일은 서진이 납치당하던 순간의 무편집 원본 영상이었다. 레드 스콜피온 요원들이 그녀에게 하이퍼 졸탄을 주입하고 그녀를 서비스 엘리베이터로 끌고 가는 잔인한 장면이 적나라하게 재생되었다. 이것은 이사들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이어서 에이펙스 쉴드 솔루션의 내부 파일이 떠올랐다. 그들의 범죄 기록, 박 이사와의 검은 거래 내역, 그리고 하이퍼 졸탄 구매 지시서. 박 이사의 개인 비서가 승인한 전자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박 이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아니다. 이건 조작이야. 저놈이 날 함정에 빠뜨린 거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하지만 서진이 준비한 쇼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이사들의 태블릿에는 박 이사의 비자금 장부 원본 파일이 열렸다. 수천억에 달하는 자금이 어떻게 세탁되었는지, 그리고 그 돈이 어느 정치인과 검찰 고위직에게 흘러 들어갔는지, 그들의 실명과 금액이 적힌 리스트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회의실은 공포에 가까운 침묵에 휩싸였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내부의 권력 다툼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 거대한 게이트였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파일이 열렸다. 그것은 박 이사가 오늘 이사회에서 강태호를 매장시키기 위해 준비했던 조작된 증거들의 원본과 수정본을 비교하는 파일이었다. 박 이사의 보안팀이 어떻게 영상을 편집하고 금융기록을 조작했는지 그 과정이 타임라인별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심지어 박 이사가 강태호를 완벽하게 끝장내라고 지시하는 음성 파일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은 서진이 어젯밤 목숨을 걸고 빼낸 박 이사의 개인 서버에 있던 결정적인 증거였다. 박 이사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은 이제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의 세상이, 그가 평생 쌓아 올린 제국이 단 몇 분 만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자신이 약에 취한 계집이라고 무시했던 그 여자, 그 유령의 손에 완벽하게 패배했다. 가장 연장자인 최 이사가 떨리는 손으로 보안팀 호출 버튼을 눌렀다. 박 이사를 당장 이 자리에서 끌어내. 그리고 검찰에 연락하게. 강태호는 이 모든 과정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박 이사가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며 강태호를 향해 악에 바친 저주를 퍼부었다. 강태호, 내 놈이 감히. 강태호는 그를 외면했다. 대신 그는 회의실 구석에 있는 보안 카메라를 잠시 올려다보았다. 펜트하우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진은 모니터 속 강태호와 눈이 마주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피가 묻었던 자신의 팔을 내려다보았다. 끔찍했던 그날 밤의 악몽은 이제 끝났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정의를 실현했다. 그녀는 노트북을 조용히 덮었다. 심판은 끝났다. 박 이사가 연행된 후 이사회 회의실을 감돌던 살얼음판 같은 정적은 얼마 지나지 않아 거대한 폭풍으로 바뀌었다. 그룹은 즉각적인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강태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모든 것을 장악했다. 그는 단순한 승자가 아니었다. 그는 혼란 속에서 질서를 재편하는 유일한 구심점이었다. 이사들은 그의 냉철함과 치밀함에 압도당했고 만장일치로 그를 임시회장으로 추대했다. 언론은 벌집을 쑤신 듯 들끓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대 기업의 오너 일가가 연루된 비자금 게이트와 청부 폭력 스캔들은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박 이사의 몰락은 그가 심어둔 부패한 인맥들의 연쇄 붕괴로 이어졌다. 에이펙스 쉴드 솔루션은 즉각 해체되었고 레드 스콜피온의 잔당들은 물론 그들과 결탁했던 정재계 인사들까지 줄줄이 쇠고랑을 찼다. 한서진은 펜트하우스의 지휘 통제실에서 이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팔에 감겼던 붕대는 풀렸지만 흉터는 희미하게 남았다. 그녀는 그 흉터를 바라보며 약에 취해 깨어났던 그 끔찍한 첫날 밤을 떠올렸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더 이상 악몽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완수한 임무의 증표였다. 그녀는 자신의 장비를 챙기고 있었다. 이지스에서 사용하던 개인 장비가 아니었다. 지난 며칠간 강태호의 지원을 받아 새로 구축한 그녀 자신만의 시스템이었다. 그녀는 이곳에 남겨둔 자신의 모든 흔적을 지웠다. 강태호의 서버에 있던 자신의 데이터베이스 접근 기록, 해킹 로그, 심지어는 그녀가 마셨던 커피 브랜드의 구매 기록까지 고스트라는 이름에 걸맞게 완벽하게 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호의 그림자일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그와의 동맹을 완수했고 자신만의 정의를 실현했다. 그리고 이지스의 배신자들, 그녀의 실종을 묵인하고 박 이사의 권력 앞에 무릎 꿇으려 했던 자들 역시 이번 사태에 휘말려 업계에서 완전히 퇴출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를 되찾았다. 떠날 준비를 하는 건가? 강태호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서진은 돌아보지 않은 채 노트북을 닫았다. 그는 어느새 그녀의 뒤에 서 있었다. 며칠 사이 그는 그룹의 회장으로서 더욱 무게감이 실려 있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그녀를 처음 만났던 날처럼 차갑고 깊었다. 아니, 그 차가움 속에는 이제 익숙함이라는 미묘한 온기가 자리하고 있었다. 내 임무는 끝났으니까. 서진이 마침내 그를 돌아보며 대답했다.
당신도 이제 낯선 남자가 아니라 이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인이 되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가벼운 농담기마저 묻어났다. 하지만 강태호는 웃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내가 그룹의 모든 보안 시스템을 총괄하는 자리를 제안한다면 어떻게 하겠나? 그것은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단순한 스카우트가 아니었다. 그룹의 모든 정보와 안전을 그녀의 손에 맡기겠다는 절대적인 신뢰의 표현이었다. 연봉은 당신이 부르는 대로, 지위는 부사장급으로.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 아니, 나에게는, 이 그룹에는 당신이 필요해.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서진은 잠시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차가운 눈동자 속에 담긴 것은 고용주의 제안이 아니라 전우의 간절함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난 누군가에게 속하는 사람이 아니야, 강태호 씨.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난 어둠 속에서 혼자 움직일 때 가장 나다워. 그게 내 방식이야. 강태호는 그녀의 대답을 예상했다는 듯 쓰게 웃었다. 그럴 줄 알았지. 당신은 이 펜트하우스에 담기에는 너무 큰 사람이니까. 그는 창가로 걸어가 자신이 늘 바라보던 도시의 전경을 내려다보았다. 박 이사가 사라진 도시는 어제와 다름없이 평화로웠지만 그 평화는 이제 더 견고한 기반 위에 서 있었다. 서진도 그의 옆에 나란히 섰다. 어젯밤 목숨을 걸고 탈출했던 그 창문이 이제는 두 사람이 함께 이룬 승리의 전리품처럼 보였다. 약에 취해 깨어났던 그날,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이 운명이라고 했지. 난 그런 건 믿지 않았어. 그녀는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약에 취한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나도 믿지 않았어. 강태호가 대답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은 알 것 같군. 그날 밤 당신이 내 방에 쓰러져 있던 건 우리가 서로를 구원하기 위한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걸. 그의 말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치열한 전장에서 서로의 생존을 확인한 두 영혼의 공명이었다. 서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우린 서로를 구한 게 아니야. 우린 각자의 싸움을 했고 서로가 그 싸움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줬을 뿐이지. 그것이 그녀가 내린 결론이었다. 낯선 남자와 약에 취한 여자. 그들은 비극적인 첫 만남을 가졌지만 결국 서로에게 가장 완벽한 파트너가 되었다. 앞으로의 계획은? 강태호가 물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글쎄, 세상에는 박 이사 같은 놈들이 아직 많으니까. 서진이 어깨를 으쓱했다. 내가 할 일이 아주 많다는 뜻이지. 고스트는 원래 바쁜 법이거든. 그녀는 그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 당신도. 새로운 새벽이 밝았으니 할 일이 많을 거야. 그녀는 가방을 들고 문을 향해 걸어갔다. 강태호는 그녀를 배웅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떠나는 뒷모습을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서진이 잠시 멈춰섰다. 강태호 씨, 그래, 다시는 펜트하우스 보안을 그렇게 허술하게 해두지 마. 다음번에 오는 손님은 나처럼 친절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녀는 그렇게 마지막 농담을 던지고 소리 없이 사라졌다. 강태호는 혼자 남겨진 통제실에서 그녀가 서 있던 자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얼음장 같던 그의 얼굴에 번진 따뜻한 미소였다. 그녀는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흔적은 그의 삶에 그리고 이 도시에 깊이 새겨졌다. 약에 취해 깨어난 그녀, 그러나 낯선 남자는 운명이었다. 그 운명은 달콤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혼돈 속에서 서로를 알아본 두 강인한 영혼이 함께 써내려간 가장 강렬하고 위대한 정의의 서사시였다.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